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3일 광주 사태 39주년을 며칠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 광주 사태 또 그와 관련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두고 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아주 괴상한 폭로 기자회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과거와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대충 사실이 뭐냐로 판단을 내리면 간단할 텐데 이게 이념적으로 좌우가 딱 갈려 있으니까 특히 좌파 진영은 사실을 무시하는데 전문가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돼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말인지 이 혼전 상태인데 이 심재철, 유시민 두 사람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수사 때 누가 그때는 계엄사겠죠. 계엄사 측에 협조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또 개입을 했어요.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전 국회 부의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S형 심재철 씨를 가리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고 문익환 목사, 이해찬 대표, 설훈 최고위원 등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투옥시킨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유죄 판결에 있어서 핵심 법정 증언이 바로 형의 증언임이 역사적 진실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어찌 형만 부정하십니까? 이렇게 쓰니까 심재철 씨가 요사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김대중 씨 사형 선고는 국내 시위가 아닌 한민통 의장 때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글을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 한민통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한민통이라고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반국가단체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조총련 또는 친북단체 등 그리고 김대중 이런 분들을 엮어서 도쿄에 본부를 두고 만든 게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줄여서 한민통입니다. 한민통. 이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일생일대의 위기를 불러온 조직이죠. 이 단체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참 역사 논쟁이 참 볼만합니다. 이게 한국의 자유통일되기까지는 한국 안에서의 좌우 대결이 역사 논쟁으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심재철 의원의 반박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가 본 의원 때문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허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다. 친북 성향 인사들과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을 결성하고 그 의장이 되어 국가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과 11.6 사태 이후 신민당에 복귀하여 당권 장악이 곤란해지자 국민연합 등 사조직 등을 통해 학생 시위를 이용해 집권하겠다고 했다는 것과 전남대 복학생에게 시위 자금을 제공하여 5.18 광주 시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은 1978년에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한민통 의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곧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것이다.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을 보면은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김대중을 사형에 처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대중 씨 역시 1심 최후 진술에서 한민통을 내 목숨을 앗아간 문제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내란 음모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도 무기도 아닌 유기징역일 따름이다. 그러나 사건 이름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붙여져 일본 한민통에 의한 반국가 단체 활동 부분은 명칭에서 빠져 있어 대다수 사람들이 국내 시위에 의한 내란 음모 때문으로만 착각하기 쉽다. 본 의원은, 그러니까 심재철 본 의원의 공소사실은 학생 시위에 관한 것이었고 김대중 씨 공소장이나 증거 목록에도 언급조차 없으며 김대중 씨와 본 의원은 증거 목록 법내와 판결문 법령의 적용이 아예 다르다. 곧 본 의원과 김대중 씨 사형 선고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데도 집권 여당 사무총장이 나서서 정작 그의 증언 때문에 사형 언도까지 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서 억지 주장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당시 검찰은 기소 이유를 김대중이 북한의 사주를 받는 조총련계 불순 세력의 지원으로 1973년 한민통을 결성하여 의장이 되었고 1978년 한민통이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봄까지 긴밀하게 접촉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라고 적시하였다.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단체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어서 유죄로 인정되면 무조건 사형이기 때문에 김대중 씨는 경찰, 검찰 수사 초기에는 한민통과의 관계를 적극 부인하였지만은 5월 29일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북한 성향인 줄 알면서 한민통을 결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대중 씨의 한민통 혐의, 곧 사형 선고의 근거인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를 입증해 준 사람은 김대중 씨의 부인 이희호 씨와 김상현, 김노경, 이택돈 피고인 등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재철 씨는 판결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는 김대중 씨 사형 선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김대중 씨 사형 선고는 내란 음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반국가 단체인 한민통의 의장이 되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정언한 일도 없고 정언할 이유도 없다. 그 사건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다. 그런데 왜 날 보고 김대중 사형 선고에 책임이 있다고 나를 뒤집어 씌우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또 재판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이 김대중 씨 부인 이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시민 씨가 촉발한 이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과연 누구한테 득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씨의 주장입니다. 이희호 씨는 검찰이 증인으로 청구하여 공판 전 법무사가 작성한 증인 신문조서를 통하여 78년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판결된 한민통 기사와 미군 철수를 주장한 한민통 기사를 남편 김대중 씨에게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김대중 씨가 1980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한민통 관계자들과 매월 두세 차례 긴밀하게 접촉했음을 증언하였는데 이것이 결정적 유죄의 증거가 되어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증거의 요지로 인용되었다. 그러니까 심재철 씨의 주장은 김대중 씨가 사형 선고를 받는데 결정적 증언을 한 사람은 부인 이희호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인용을 했어요. 이희호 증언입니다. 증인신문조서 법무사가 작성한 겁니다. 김종충 씨는 김대중 씨의 친구입니다만 김종충 씨는 일본에 있는 제1교포였습니다. 남편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뒷바라지를 하여주고 1973년 8월경 남편이 납치 귀국 후에는 동년 10월 하순부터 매월 두세 차례씩 전화 연락이 있었으며 안부 등을 물었습니다. 이 1978년 6월경에는 본인의 집에서 조간신문에 한민통 일본본부가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에서 판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으며 간첩사건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입원하고 있던 서울대학병원 201실에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속 이 이효 씨의 증언을 지금 심재철 씨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 3월 중순 오후 2시경에 일본 시사통신 기자 나가누마가 본인 집을 방문하여, 김대중 씨입니다. 방문하여 남편과 대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가누마는 일본에 있는 김종충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서 한민통 일본 본부에서는 1978년 6월경 대법원에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정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다음 한민통 의장단 개편 시에는 김재화를 한민통 의장으로 추대해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남편은 그렇게 하여달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즉 김대중 씨가 반국가단체로 판시되었다는 것을 안 이후에도 한민통과 계속 접촉을 했다는 것이 이효 씨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김대중 씨에 대한 사형 선고가,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에 대한 사형 선고가 있었지, 심재철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심재철 씨의 주장이 뭐 맞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한민통이라는 것은 무슨 단체냐 도대체? 한민통이 도대체 무슨 단체냐? 무슨 단체에게 반국가단체로 지정이 되었느냐? 반국가단체로 지정이 되었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